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윤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입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그 부자에게 보험을 어떻게 설명하지 화법을 알려드렸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강의가 더 우선이죠. 부자에게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이제 마음이 급한 영업인들이 저한테 어떻게 강사님 이런 고객이 있는데 뭐 한 방에 하는 방법 없나? 한 방에 사람이 안 바뀌어요. 왜냐면 그 질문하는 그분도 본인이 한 방에 바뀐 적이 있어요? 없죠? 아주 인생 큰 고난이 겪거나 아주 크지 않는 한은 이게 사람이 한 방에 말 한마디에 바뀌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부자에게 보험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를 배우기에 앞서서, 부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자산가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 게 우선이겠죠? 과연 부자에게는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에게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자, 여러분들 일단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부자들의 특징.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자수성가한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약간 좀 달라요. 2세 부자. 그러니까 일단 부자에 대한 개념과 정의부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주에서 먹고 사는 걱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2, 30억. 근데 2, 30억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도 요즘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다 20억은 있어요. 10매덕 막 20억 하니까. 아파트 한 채 있다고 부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 부자는요, 최소 100억이야. 최소 100억. 그러니까, 최소 100억이라면은 부동자산을 한 50억 들고 있고, 그러니까 집뿐만 아니라 상가도 하나 갖고 있고, 이것저것 채권, 현금, 주식 뭐 다 해가지고서 40억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게 100억 정도 들고 있는 사람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좀, 2세, 3세 부자하고 자수성가한 부자하고 약간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필드에서 만나는 자수성가한 부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뭐 장사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뭐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개인의 특출난 능력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저작권을 갖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떠한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세금 걱정하는 사람도 있죠? 먹고 살 걱정 앞으로 안 하고, 연금 얘기해도 아유, 됐어. 난 이거 갖고 있는 것 갖고도 충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연금, 고객님은 뭐, 사장님, 연금 준비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아유, 난 뭐 지금 갖고 있는 것만도 충분해. 아유, 난 소위 말하면 상속, 증여, 이런 세금을 고민해야 되는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들을 제가 부자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자들의 특징, 어떨까요? 물론 이 방송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인 특징,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모든 부자들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지 꼭 100%는 아닙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골 때리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개성이 유별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니까. 첫 번째 부자의 특징,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아요. 지금 왜 이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부자들 중에서 사기 안 당해본 사람이 없어요. 한두 번은 다 크게 당해봐요. 사업을 하다가도, 아니면 뭐 하다가도, 심지어는 부인한테 배신당해가지고서 사기당한 크게 또 망할 뻔한 적도 있고. 일단 첫 번째,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의심이 많다는 거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결이 다른 거예요. 다짜고짜 의심 많은 게 아니라 사람을 쉽게 안 믿어요. 왜? 쉽게 믿었다가 다 쪽박들을 크게 한번 쳐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영업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빨리 이 돈 많은 사람 만났으니까, 여러분들 이관 고객이든 소관 고객이든 간에 뭘 어떻게 하다가 부자가 걸렸어. 그럼 여러분 급하잖아요. 왜? 어쨌든 이 부자들은 보험료 납입여력에 대한 걱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은 가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마음이 급해지는데, 이 문제는 이 부자들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100억 자산가가 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기꾼이 꼬이는데요. 별의별 사람 맨날 연락 오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떤 그 자산가가 나한테 연락 온 사람의 70%가 돈 빌려달라, 투자해달라,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다고. 여러분 아니겠냐고요. 여러분들 부자 입장이 돼보세요. 그 친인척들도 잘 안 맞는다고. 친인척들 찾아갖고 어렵다, 힘들다, 돈 빌려달라. 맨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쉽게 안 믿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백날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쉽게 잘 안 믿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산가 영업을 할 때 골프를 배우고 막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 자산가가 오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골프도 배우고 뭣도 하고 하실 텐데,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부자들의 특징은 사람 쉽게 믿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승분해 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일수록 사람 절대 쉽게 믿지 않는다는 것. 그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에 밟고 계산에 능해요. 이래서 부자 된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부자가 되려면, 자, 이건 지금 이 강좌는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이 방송 보신 영업인들께서 부자 되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쉽게 믿지 마십시오. 네, 저도 크게 사기당해봤어요. 저도 5년 전에, 6년 전이구나 벌써. 크게 사기당해서 사실 거지 될 뻔했어요. 거지까지 갔었지. 네, 그 얘기 하자면 또 이거 또 한 1박 2일 들으셔야 되는데, 저도 2014년에 사기당해가지고 완전 거덜나가지고 거지 될 뻔했어요. 완전 의형제 같은 사람한테 사기당해갖고. 저도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사람 쉽게 믿지 않습니다. 진짜 지옥 갈 뻔했어요. 그때 아주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자, 숫자에 밟고 계산에 능하다. 이래야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에 밟고 계산에 능해야 돼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나인데 득인지 플러스인지, 이게 빨리빨리 계산이 된단 말이죠. 저는 숫자가 싫고 계산을 못 합니다. 부자 되실 생각은 집어치우셔야 돼요. 불가능해요. 부자라는 건 여기 여러분들 재산의, 돈의 규모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부자, 행복의 부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강의하는 내용의 부자는 이 재무적 상의 부자. 그럼 돈이 많으려면요, 숫자에 밟고 계산에 능해야 됩니다. 즉,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려면요, 숫자로 얘기해야 돼요. 정말 타당한 논리를 갖고 접근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무슨 비과세, 무슨 보장 분석, 안 통한다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안 통해요. 보장 분석, 무슨 비과세, 추가납입, 중도인출, 이런 거 있죠? 어설픈 거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상속, 증여, 양도 배우겠죠? 통하지도 않아요. 잘. 왜?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부자들은 주변에 회계사, 세무사 전문가들 많아요, 안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니겠습니까? 왜? 어쨌든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나 부자 그러면 모든 마케팅에 타겟팅이 되거든. 백화점도 이런 부자들을, 고객으로, VIP 고객으로 모시려고 현안이 돼 있고, 세무사나 회계사나 모든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들을 모시려고 항상 안간힘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자, 내가 만약 100억, 몇백억 재산가, 주변에 회계사, 세무사만 전문가들만 그냥 우글우글한데, 보통 그분들은 보험 설계사가 보험만 한다고 생각할 텐데, 보험 설계사가 갖고 상속증이 된다고 들은 척이나 할 것 같아요? 얘기는 들어보겠지. 그런 다음에 회계사한테 던져주겠죠. 야, 한번 이거 검토해봐. 이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들어가요. 즉, 부자들을 설득하려면 여러분 숫자에 밟고 계산에 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설득하려면 굉장히 타당하게 접근해야 돼요. 타당하게. 숫자라 얘기해줘야 돼요.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 예를 들어서 그 좀 전에 배웠던 이 밑에 있는 강의 있죠? 그 부자한테 이렇게 보험 설명한다 그렇게 설명한다는 부자가 보험이 그런 거였어? 바로 계약 나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래? 그런 말도 있겠네. 이거 좋은 거 배웠네. 이런 거 많아요, 그냥. 예, 이들이 이래요, 특징들이. 예, 숫자에 맞고 계산에 능하다는 것. 세 번째. 자존감이 강하고 기가 세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 자기가 그동안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오랜 시간 걸쳐서 설마 1, 2, 3년 만에 로또 당첨돼서 부자 됐겠어요? 수십 년 동안에 자기가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서 세상과 쌓아갖고 이 성공의 반열에 도달했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약하겠습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러니까 기가 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담이라는 거는 결국 영업이라는 건 기선제압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가 세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휘말린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영업을 아주 잘하시는 분 아닌 이상은 아주 영업 잘하시는 분 아닌 이상 몇백 부자 많으면 무조건 밀려요. 기회에서 밀려요. 나도 밀리는 걸 왜? 이들이 원래 그래요. 돈의 규모. 그러면 100억 자산가를 찍어 놓으려면 500억 있으면 돼요. 그럼 또 100억 자산가는 500억 자산가한테 밀려요. 이게 특징이. 500억 자산가는 또 1000억 자산가한테 밀려요. 1000억 자산가는 1조 자산가한테 밀려요. 다 만나봐서 알아. 제가 다 만나봐서 알아. 1조 자산가 나타니까 다 게임 오버 되더라고. 예전에 어떠한 그 미팅이 있었는데 700억, 1000억, 2000억 이런 자산가들이 막 서로 잘났네, 뭐하네 이러고 잘난 체 하고 있다가 1000억 자산가가 등장하니까 게임 세트 다들 회장님 하면서 다 인사하더라고. 이런 거예요, 원래 부자들의 세계가. 결국 돈의 규모 가지고 자기가 대우를 받기 때문에 더 큰 돈의 규모 걸린 사람에 걸리면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 부자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고 기가 세요, 아주. 기가 세.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인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갖고 어떤 상담의 기선을 제압한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 네 번째. 지독하고 끈기가 있어요. 지독하고 끈기가 있어야 부자가 되거든. 만약에 여러분 그냥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우유부단하고 끈기 전혀 없으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죠? 아니, 공부를 잘하려고 그래도 지독하고 끈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장사로 대박을 내려고 그래도 지독하고 끈기가 있어야 돼요. 붕어빵을 장사하던 오뎅탕을 끓이던 떡볶이를 하던 지독하고 끈기가 있어서 끝장을 봐야지 이게 뭔가 답이 나오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험 세일즈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세일즈 1등은
그 보험 설계사 중에서 가장 지독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지독하고 끈기 있는 사람만이 큰 고액 계약을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부자들의 특징은 지독하고 굉장히 끈기가 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한두 번에 찔러가지고 설득한다. 아이, 접으세요.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에너지만 쪽쪽 빨리고 시간만 빨리고 난 다음에 나가 떨어지실 겁니다. 이들을 상대하려면 여러분들도 지독하고 끈기가 있어야 돼요. 새벽 끝까지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그냥 2, 3년 아주 그냥 독종처럼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야 계약을 한다니까. 이들은 그러지 않으면 믿지도 않아요. 한 방에 결정 안 해, 절대로. 왜? 한 방에 결정했다가 망한 경험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절대 사람 쉽게 믿지도 않고, 그 다음 숫자로 다 따져본단 말이죠. 이 사람 말이 다 검증을 해봐요. 그 다음에 남의 얘기 듣고서 바로 결정 절대 안 합니다. 자존감이 가고 키가 세기 때문에 남한테 얘기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타당하게 검증하고 분석해서 야, 진짜 맞구나 할 때 비로소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독하고 끈기가 있어요. 그럴 때 부자를 상대하려면 지독하고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가이가 또 여러분들 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업인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몇 년 뒤에 혹은 십몇 년 뒤에 다 부자들이 탄생하시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부자 되고 싶으시면 이 네 가지 특성을 획득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고객 쉽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는 것도 고객이지만 여러분을 망치는 것도 고객이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것도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을 망치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렇다고 무슨 사람 맨날 의심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내를 너무 빨리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쉽게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큰일 납니다. 상처받고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 재물을 아주 다 말려버릴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숫자에 밟고 계산에 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화법과, 여러분 주장 모든 것들을 숫자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어떤 팩트를 통해서, 그래야지만이 정말 유능한 컨설턴트, 유능한 설계사, 유능한 영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자존감을 획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이 자존심은 여러분 이 밑에 있는 강의 멘탈에 발전된 거라는 강의에서 미리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좀 다른 겁니다. 자존심은 누군가한테 인정받아야 발생하는 거고, 자존감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자존감을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절대 꺾이지가 않아요. 절대 꺾이지가 않으니까 기가 세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름지기 한번 시작하셨으면 악랄하게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서 지독하고 끈기 있게 하셔야 돼요. 끝장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자들은 약점이 없을까? 천만의 말씀. 부자들은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햇빛이 강하면 그늘이 짙어지고, 그죠? 여름에 무더위가 오면은 겨울에 추워지게 마련이에요. 세상이랑 항상 산이 깊으면 골이 깊고, 항상 부자들이 강점만 있고 잘난 체만 하니까 다 좋은 것 같은 천만의 말씀. 예, 항상 약점이 있습니다. 이 부자들의 약점.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자 마케팅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뭐냐? 첫 번째. 겁이 많아요. 부자들이 보험 안 좋아한다고 천만의 말씀. 부자 보험 좋아해요. 맨날 보험 들어요. 왜? 겁이 많으니까. 제 경험상 없는 사람들이 겁이 없었어요. 저도 예전에 없을 때는 겁이 없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 총각 때 교통사고 아예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어느덧 저도 장가 가서 애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큰일 나지. 그죠? 저 총각 때 그냥 고속도로에서 과속 질주했습니다. 저 절대 지금 안 해요. 왜? 죽으면 큰일 나니까. 총각 때는 골목길에서 고등학생들 담배 피고 그러면 가서 혼내주고 그랬어요. 또 이 자식들이 어린 놈들이 담배 피냐. 지금은 좀 방관해. 왜? 괜히 무슨 일 나면 어떡해. 물론 저도 정의감이 있지만 거기다 괜히 그냥 칼이라도 날라가지고 내 처자식 어떻게 합니까? 왜? 이제는 갖고 있는 게 많아지니까. 부자들의 특징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의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응? 겁이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겁이 없어지면 가난해져. 아유, 인생 뭐 어쩌겠어. 아유, 그래. 암에 걸리면 그만이지, 인생 뭐 있어. 불나면 그만이지, 망하면 그만이지. 이러면 가난해져요. 겁이 없어지면 가난해진다고. 용기하고 영건 무모한 건 다른 건데, 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되게 무모해요, 특징. 그러니까 무모하게 배팅하고, 무모하게 도박하고, 기껏 모은 돈 가가지고 그냥 모르는 주식했다 깡통 차고, 그냥 아무나 믿고서 보험 막 들었다가 손해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특징이. 무모하다고. 부자들 특징은 되게 겁이 많아요, 특징이. 겁이 많아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겁이 많으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고. 아니에요? 그죠? 겁이 많아야 돼요.
겁이 많은 사람이 영업을 잘합니다. 이번 달 잘 돼도 그래. 다음 달 또 걱정일 수도 있어. 그 다음 달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겁 없는 사람이 영업도 잘 못해요. 아이씨, 뭐 어떻게 되겠지? 노는 거야. 그냥 뭐, 그냥. 아이, 뭐 얼마 내면 어떻게 되겠지? 열차에 좀 놀자. 그러니까 지금 뭐 7월 올 며칠입니까? 7월 13일 넘어갔는데 가동도 안 하고 앉아있고, 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부자들의 약점 첫 번째, 겁이 많습니다. 의외로 겁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몸살이 있는데, 여러분들. 티 안 내지만, 잘난 체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친해지면요, 얼마나 겁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겁이 많아요. 보험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왜? 겁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대우받고 사는 거 돈 때문인 거 잘 알고 있거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천년만년 갖고 가져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대신 위험한 걸 싫어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오래도록 끌고 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부유함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잘하면 보험이 쉽게 터져요. 특징이 이들이 겁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겁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위험한 일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자들한테 위험한 거 그러면 절대 안 하지.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죠. 그죠? 이 사람들 지금 겁이 많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외로워. 제가 만나본 큰 부자들의 특징이 다 외로웠어. 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맨날 어딜 가도 맨날 이 돈 때문에, 이놈의 돈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니까. 아닙니까? 가까웠던 친구인데 돈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하고. 심지어는 자식 간에도 사이가 안 좋고. 부인하고 사이 안 좋으신 분도, 배우자하고 사이 안 좋은 분도 많았어요. 왜냐면 부자다 보니까 어디 가도 대우를 받는 게 있지만 이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사람들 항상 의도를 갖고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외로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대개는 결정권자일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상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상가에 임대 주는 이 세입자들이 수십 명이야. 근데 내가 상가를 갖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그 세입자를 상대해야 되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털어놔. 그죠? 부자들의 특징이 외로워요.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부자들한테는 가갖고 여러분 경청하면 돼요. 들어주고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좀 시간을 갖고서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인간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자들이 되게 외로워요. 자기 속내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아닌 분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만나본 그런 100억이 넘어가는 자산가들의 특징이 굉장히 외로워요. 의외로. 그래서 오히려 그냥 쿨하게 보험계약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산가한테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계약이 나오면 다행이 아닌 말이지. 하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라는 인간적인 관심을 갖고 접근하세요. 굉장히 유효해져요. 그냥 배운다 생각해. 왜? 어쨌든 여러분 내 주변에 잘 나가는 부자 한두 명 있어 나쁠 거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죠? 돈 빌려달라는 신불자보다는 돈 맨날 나한테 빌려달라는 신불자보다는 어쨌든 나한테 술 사고 밥 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배울 점이 있는 부자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접근할 때 인간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냥 계약 나오면 다행히 아니면 말지. 그러나 이 사람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나도 한번 부자 좀 돼보자. 그래서 배운다는 이 방식으로 접근하시니 굉장히 유효해요. 그럼 이들이 분명히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외롭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 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보험 얘기를 해야 돼. 내면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내면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충분히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 얘기를 해보세요. 안 하나. 100% 안 되니까. 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들은 보험을 좋아한다니까. 단, 내가 모르는 선택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선택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가 책임지지 못한 선택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남말 믿고서 결정하는 걸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외롭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의 이야기 잘 안 들어요. 왜? 남의 이야기 들어갖고 성공한 경우보다 망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영업인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 세일즈나 이 영업직 도전할 때 해보라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 말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인생에 큰 도전을 하거나 뭐 하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좋은 거 하면 항상 하지 말라 그래요. 그 하지 말라는 얘기 들었으면 별 볼일 없는 인생 살았겠지. 아닌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영업직을 선택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만약에 영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접는다 하더라도 먼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내가 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배웠지. 분명히 그 얘기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걸 부자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남의 얘기 잘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아집이 많아. 아집이 약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부자들은 자기가 고집센 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정말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사람 믿고, 그러니까 섣부른 조언은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정말 믿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주는 사람이 하는 조언에 대해서 귀신같이 들어요. 딱, 그래? 맞아. 자네 말이라면 내가 인정할게.
이런 말,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것들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었기 때문에 그 힘든 사업이나 그런 거에서 그 잡소리들 다 이거 안 듣고서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건데 본인 자신들 자기가 고집불통이라는 걸 잘 알아요. 부자들이 이렇게 등신들이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들. 등신이면 그렇게 부자 될 리가 없겠죠.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자기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충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되게 그리워요, 사실은. 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겁도 많고 외로움, 되게 외로워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고집불통인 거 잘 알아. 하지만 그 고집불통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현명한, 중요한 건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이 있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익에 민감해요. 그래서 부자 된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없는 사람들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작은 이익을 소홀하게 봅니다. 돈 100원 저는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 절대 큰 돈 못 모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복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 문서 복사? 그럼 사장님이 그 사람한테 큰 일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죠? 복사부터 깔끔하게 하고 뭔가 세세하고 이 세밀한 것도 깔끔하게 하는 사람한테 큰 일을 맡기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3만원, 5만원짜리 실손보험이나 단순한 보험도 설계 못하는 사람이 500짜리, 100짜리 뭐 큰 제안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부자일수록 여러분들, 제가 만나면 큰 부자일수록 굉장히 이게 민감해요. 늘 이거에 대해 민감해요. 그러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즉, 이익에 민감하다는 것은 손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밑에 화법 중에 말했죠. 고객을 움직이려면 이익과 손해를 정확히 얘기해야 된다고. 왜 이걸 안 하면 손해인지, 왜 이걸 하면 이익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이 마음이 움직인다고. 제 밑에 강의 보세요. 밑에 다 강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제 이 세일즈 TV 유튜브 방송은 밑에 거 다 들으셔야 돼. 그런 분들이, 왜냐면 그걸 바탕으로 계속 제가 강의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딱 봐서 이해 안 되신 것에서 밑에 다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제 강의 계속 레파토리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단박에 이해하실 겁니다. 부자들의 약점은 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손해에 민감하다는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탐욕스럽기도 한데 이 탐욕스러움을 잘 움직이시면 계약이 어려 쉽게 나와요. 이익에 민감하다니까. 다른 사람도 잊어버릴 만한 것도 이게 이득입니다. 그럼 딱 듣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섣불리 친하지 않은 상태 비과세계만 통하지도 않겠지만 이들의 항상 세금에 시달리기 때문에 친해진 상태에서 얘기하면 딱 통해요. 아, 그랬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익에 민감하다는 건 손해에도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정리만 하겠습니다. 부자의 약점이 뭐라고요? 첫 번째, 겁이 많습니다. 그죠? 겁이 많아요, 겁이. 근데 겁이 많기 때문에, 사람 쉽게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이들이 외로워요. 외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접근. 호흡을 좀 가져가셔야 되겠지. 부자들은 의외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들은요, 돈 많아도 한번 커피 한번 사보세요. 좋아요, 되게. 그러니까 선의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서 내가 이 선물 해주게 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겠지. 그러니까 받지도 않을 걸 장담컨대. 아니면 선물 받고 그냥 쳐버릴 수도 있어요. 아주 지독한 양반들은. 되게 여러분들 부자들은 그 소소한 선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심을 가져가는 거 되게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책 한 거 같은 거 하나 사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툭 던져주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거 임팩트 받아요. 왜? 민감하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은, 이 친구는 나에게 대해서 인간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나한테 뭔가 이익을 준 친구네? 그러면 오래가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의외로 외롭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외로운 사람한테 가고 여러분들 어떤 당장에 큰 계약을 갖고 들이댄다. 그래서 차단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세 번째,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것. 잘 안 들어요. 고집불통입니다, 되게.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 전달할 땐 반드시 숫자로 얘기해야 돼요. 이들은 숫자로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듣는다 말이지. 이 머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얘기 안 들기 때문에 본인이 또 고집불통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제대로 된 이 진실한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또 그리워한다는 거. 그럼 좋아해요, 그런 사람을. 네, 이걸 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에 민감하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친해지고 난 다음에 이익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친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익 손해 얘기해봐야 여러분들한테 얘기 듣고 딴 데 가서 한다니까. 딴 데 가서 한다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부자들의, 자산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데서 이제 강의를 해봤습니다. 자, 부자들 특징하고 다시 보시고, 부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냐? 인간적.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렇다고 무슨 없는 사람한테도 뭐 비인간적 접근하냐?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인간적 접근해야 되겠죠.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영업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인데, 중요한 건 부자한테 접근할 땐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돼요. 단시간 내에 승부 안 납니다. 그들의 특징이 마라톤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단글 질주 하시려고 자꾸 하시는데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고수, 소위 말하면 부자도 일종의 인생의 고수입니다. 인생의 고수가 되려면 여러분들 그 마라톤 대열에 합류하고 같이 뛸 생각을 하고 가셔야지만이 같이 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단기적으로 질주를 한들 마라톤에 능한 사람들은 그 지쳐 나가 떨어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출발한다는 것 아셨죠? 예, 부자들을 접근할 때는 항상 인간적인 관심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가시라는 것. 일단 믿음을 삼은 이들의 특징이 뭐냐?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큰 게 팡 터져요, 세게. 예. 그러니까 큰 게 하기 위해서 쉽지가 않지만 그 성취감이 대단한 것이겠죠. 아셨죠? 부자도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밀리지 마세요. 중요한 건 계약할 생각 안 하면 안 밀려요, 여러분들. 그냥 부자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재산이 많고 돈이 많지만 외롭겠지. 겁이 많겠지. 이 강의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세요. 아마 부자가 여러분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실 겁니다. 그 인간관계를 꾸준히 가져가시면 아주 큰 계약 뿐만 아니라 그 부자의 또 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새로운 신세계의 영업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신세계에 당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7월달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비 오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